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원편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문재인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빨라지고, 그리고 수사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딸, 문다에 대한 압수수색 내용이요,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지금 첫날에는 그 자택만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제주도에 있는 별장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은요, 집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 별장 이외에 어디를 했느냐, 서대문에 있는 전시기획사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김정수, 그야말로 차명거래, 그러니까 문다의 차명거래 그 구자들, 지금까지 이제 3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 3명 말고서 2군데가 더 나와 있습니다. 요 3명은 경호실 직원. 그 다음에는 이제 김정숙의 보좌관 2명.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춘추관장으로까지 영전에서 나갔고 승진. 국회 공천까지 받았는데 떨어졌고요. 다른 한 명은 디자이너 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또 김정숙이가 뭉칫돈 다발을 갖고 왔답니다. 현금. 보자기에 싸가지고 요게 무려 5천만. 그러니까 이 특활비 쓴 게 분명히 맞다니까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대통령 기록물로 해서 딱 봉인을 해놨지 않습니까? 30년간. 30년 후면 김정숙이하고 문재인이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평균 수명을 훨씬 추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건들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대통령 기록물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고등법원 그러면 그 수석 부장판사의 딱 영장이면은 요거 깔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 세 개 거래 계좌 이외에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2개를 더 찾아냈어요. 5천만 원짜리 이거는 김정숙의 친구한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현금으로. 자, 통상적으로 야 네가 좀 이거 돈 보내줘. 이거는 돈에 우선 출처가 썩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특활비라는 거죠. 저 김정숙이가 문재인이가 돈 받은 월급 가지고 가면 왜 지가 집 보장한테 야 내 구자에다 집어넣어서 보내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게 걸려들은 건데 걸려들게 된 것은 이제 문다의 조사를 하고 김정숙이하고 문재인이 계좌를 추적하지 않습니까? 김정숙이 계좌를 추적해 보니까 자기 친구 이름 땡땡땡 그 옆에 김정숙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보내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보니까 거기 김정숙이를 꼬리표 딱 다루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이 책 출판을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책을 출판하는 이 출판사, 요 출판사가 돈을 또 거래를 했네요. 자, 그래서 요게 갈수록 커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물증이다.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제 제3자 뇌물죄 요거를 하려다가 제3자 뇌물죄 입증이 훨씬 더 법률적으로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제는 직접 뇌물죄로 지금 전환하고 있다. 그래서 부정조사 후 수뢰 혐의로 지금 이 조사하는 요 제목을 그렇게 쓰는 거 이게 이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사위를 특혜 채용했지 않습니까? 요것이 이제 뇌물로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법조계에서 대부분의 의견은 뇌물로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동안의 판례를 보더라도 뇌물로 인정한 판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냐면 특혜 채용 이게 사위도 자기 자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어디까지 지금 속도가 빨라가고 있느냐? 문재인의 적용 법률도 3자 뇌물죄에서 직접 뇌물죄로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관련해서 임종석이 그다음에 조국 요것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묵비권 행사하는 인간들은 전부 다 유죄다. 죄인이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재명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조국, 임종석이. 자, 그래서 요것들이 전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발언을 안 해요. 검찰에 불러왔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재인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재인 조사에도 문재인이도 마찬가지 묵비권 행사겠죠. 그러나 물증이 있으니까 그래도 명색이 전직 대통령인데 아이고 이거 딱 당당하게 아니라 자기 죄목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발표하죠. 솔직하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문재인이 빨리 하라. 그런데 이제 문재인만 조사하느냐?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재인과 김정숙이를 동시에 소환하는 문제도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나가느냐? 언제 소환하느냐? 소환은 빨리 한다. 왜? 요것들이 싹 무피권 행사니까. 그 다음에는 그럼 어디로 소환하느냐? 이게 사는 게 양산이잖아요. 그래서 양산에서 가까운 검찰청으로 지금 부르는 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시기는 빠르게 직접 소환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무피권 행사하는 인간이 누구냐? 요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 스모킹 건이에요. 인간으로 치면 이게 신모씨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조국 수하에 있던 이 비서실의 이제 행정관인데 요 인간이 말이죠. 또 이게 불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검찰에 소환을 해도 응하지를 않아. 그래서 남부지법에서 별도로 불러서요. 증인전 신문, 그러니까 이제 판사 앞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이런 사례가 지금 있어요. 이게 이제 이재명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지법에서 불러서 조사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다방면적으로 지금 수사가 압축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문다혜가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윤건영을 비롯한 친문 의원들 37명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전주지검에서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그리고 신중하게 최소한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간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 검찰 참 이게 바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제 이재명하고는 법원에서 싸우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검찰하고도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조국하고도 지금 이제 싸우고 있죠. 바로 뭐냐? 울산시장 사건은 아직도 조국을 안 불렀어요. 임종석이도 아직도 안 불렀습니다. 지금 문재인 사건과 관련해서만 임종석과 조국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새로운 또 전선이 형성되고 있고, 다른 한 축으로는 지금 이제 문재인, 김정숙과도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전선에 대해서 제가 빠짐없이 사소한 거라도 빠짐없이 여러분들께서요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수시로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큰 제가 이제 저의 이제 분석의 방법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큰 숲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는 나무를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항상 큰 숲을 아셔야 요 나무들이 이게 어디로 이제 크고 있는지, 이게 제대로 크는지 죽을 것 같은지, 이거를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지금 몇 분쯤 말씀을 드렸나요? 한 7, 8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게 이제 큰 그림이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씩 나무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큰 숲이 제대로 그려져 있는 숲인지, 아니면 잘못 그려져 있는 숲인지를 여러분들도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연말, 지금 이제 8월 달까지 90만 갈라 있는데, 실패했어요. 이거 쉽지 않네요. 예, 그래서 연말에는 꼭 100만,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댓글로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선 조사, 이 방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아일보가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목이요. 문 직접 조사 가능성, 장소 등 논란 전망.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전주지검에서도요. 지금 현 단계에서 수사 대상자 검찰의 공식적인 의견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검찰이 먼저 딱 선전포고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죠. 예, 괜히 야권, 문재인 측을 자극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속 있게 수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면 법조계의 전반적인 평가, 왜냐하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전주지검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수사 대상자라든가 조사 방법, 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다. 이건 그러니까 생물이잖아요. 수사도. 예.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그 결정적인 단서는 문다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을 피의자, 그 뇌물수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상직위를 뇌물 공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하고 같이 이제 계좌 추적을 동시에 들어갔잖아요. 김정숙과 문재인. 그래서 김정숙이도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이유는 바로 임종석과 조국을 불렀는데 일체 대답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조계의 생각은 2억 2,3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상재한테 받은 뇌물 형의가. 요게 금액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피의자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시기만 문제이지 문재인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방식과 장소를 둘러싸고서 논란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도 그야말로 이제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직 대통령 부부의 조사 방식, 이 시기도 검찰에서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호상의 문제를 고려해서 주거지와 가까운 검찰청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런데 이제 노무현 같은 경우에도 박연차 게이트할 때 김해에 가까운 부산지검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의 경우는 이제 울산지검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요. 양산이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는 금년도에, 예, 그야말로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인 창성동, 예,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제일 가까우니까요. 이렇게 됐고,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은 어떻게 되느냐? MB의 경우에는 중앙지검에,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앙지검에, 그리고 노무현의 경우에는 대검에, 그리고 노태우하고 전두환은 그 뇌물 혐의로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전부 다 검찰청으로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권양숙 여사의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죠. 왜냐?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그 당시 특검, 그 당시 이제 수사 팀장이 있었는데 그때 봉화마을로 가서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문다혜하고 이 차명 거래를 한 사람이 이제 지금까지는 3명. 그래서 경호실 직원, 그러니까 이제 태국에서 문다혜 신변 경호를 맡았던 경호처 직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이 김정숙이를 보좌했던 비서관들 2명.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디자이너 딸이 되겠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2022년도 대선 캠프에서부터 거기에서 뛰었던 여직원을 여성 보좌관으로 이제 채용을 한 거죠. 그래서 춘추관장까지 1급짜리예요. 춘추관장. 되게 센 자리예요. 1급짜리까지 승진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공천까지 준 겁니다. 예. 그래서 요 3명의 이제 국한된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친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재인의 출판사가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친구는 누구냐? 이 친구 A씨인데 올해 초에 이 문다혜한테 이 친구가 5천만 원 현찰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올 초에 이 친구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김정수이가 이 친구한테 딸한테 돈을 좀 붙여줘 이렇게 부탁을 받고서 5천만 원을 무통장 입금했는데, 무통장 입금할 때도 이제 보낸 사람 이름을 쓰잖아요. 거기에 자기 이름 000 자기 이름 그 옆에다가 김정숙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김정숙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요거를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5천만 원요 보조기에 싼 채로 청와대 직원 B씨를 통해서 요 김정수이가 자기 친구한테 보낸 거예요. 자, 이러면 보조기에 쌌다. 그리고 친구한테 보내달라고 그랬다. 그리고 현찰이다. 이거 특활비밖에 더 있어요. 이 통상적으로 돈 세탁을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 뭉칠 돈이 요거 하나만 있느냐? 아니올시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 문재인 책을 만들었잖아요.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 요 출판사 중 한 곳이 문다혜한테 무려 2억 5천만 원을 송금한 단서를 잡고 출판사 관계자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출판사 관계자는 뭐라고? 이거 틀리면 거짓말이죠. 2억 원은 문다혜가 디자인 편집에 참여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디자인 편집했으니까 2억 원? 아니, 디자인 편집한다 2억 원 받아요? 아이고, 그럼 저도 책 디자이너 될 거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돈 벌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2억 원을 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빌려줬다는 겁니다. 야, 이런 센 거짓말쟁이다. 이거 그러니까 죄를 이실직고 오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출판사가 말하자면 문재인한테 줘야 할 돈을 딸에게 대신 준 것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출판사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인쇄와 같은 것은 모두 문 대통령에게 전거 입금이 됐다. 그리고 다에게는 돈을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 사실상 이제 왜곡 진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항상 말씀이지만 문다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들이 이제 도와줬는데 태국으로 가면서 돈을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대신 도와줬느냐? 이상재가 줬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뇌물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요, 부모가 투명하지 않게 자녀에게 주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정당한 돈이 아니거나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다 보니까 이제 친문계, 특히 윤건영이가 방방 뜨고 반발하고 있어요. 이것도 별것 수사하는 거네. 이것도 먼지털씩 수사하는 거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검찰에서는요, 무슨 소리냐? 이거는 지금 그야말로 문재인도 그렇고 문다혜도 그렇고 고발된 범죄 혐의, 즉 뇌물수수에 대해서만 수사 중에 있다. 그리고 다혜에 대한 그 압수수색은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기본으로 한 적법한 수사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일날, 다음 주가 되겠죠. 9일날, 지금 이제 이 가족, 친정을 담당하던 팀장 신모 씨, 이 신모 씨를 법원으로 부르려고 한다. 서울 남부지법에 불러서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냐? 이제 신 씨가 바로 이제 딸 태국 이주를 도와준 핵심 인물인데, 그동안에 이제 지난 5월 달부터 이 신 씨에 대해서 주어지 압수수색을 하고 참고인 신문으로 소환했는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조국당에 가서 당직자로 근무 중에 있고 국회 보좌관 출신입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핵심, 그야말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데 말을 안 해. 그래서 이제 법원에 불러서 판사 앞에서 이제 듣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가 상당히 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문다혜가 자기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였던 더 프로그, 이 개구리를 갖다가 인용을 해서 자기의 현 상황을 지금 뭐랄까요, 그렇게 알리는, 말하자면 이제 구제 신호를 보내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개구리를 지금 그려놓은 그 개구리에 빗대는 문다혜. 그래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이 나무가 쓰러졌는데 쿵소리가 났겠냐 안 났겠냐. 그 개구리가 되어 보면 머리는 빙빙 들고 몸은 늘어져 갖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들은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돼요. 이러한 글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맞느냐? 야, 이거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 보면은요, 이재명이 지금 뺨치고 있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뻔뻔스러운 이 문다혜의 모습을 또 한 번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요게 이제 그 문다혜가 올린 이 프로그라는 이게 글이 되겠습니다. 예, 자, 요 글. 요렇게 해서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항변 플러스 구제 신호. 항변 플러스 구제 신호를 동시에 문다혜는 보내는 거예요. 검찰도 욕하고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나를 살려주시오. 이런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게 문다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건영이를 중심으로 해서 친문들 37명이 국회에서 집단 떼거리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국도 말하자면, 그리고 이재명이도 SNS를 올려서 이 보복수사다. 예. 그래서 보복수사다. 이거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 예, 윤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귀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과거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 사위가 특혜 채용됐잖아요. 그러면 특혜 채용을 뇌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요게 이제 여러분들 관심사항인데,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은 압도적으로 뇌물로 보는 시각이 훨씬 더 많았다. 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요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자료 화면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우선요, 대표적인 게 우선 최근에도 보면 이제 곽상도건서부터 시작해갖고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요거를 조선일보가요, 자료 화면으로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가족이 받은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인정이 된 거. 그래서 과거에 시금고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공무원 아들을 부용 채정해줬어요. 그래서 요 공무원과 전 대구 은행장에 대해서 뇌물죄로 기소가 됐는데 둘 다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금고에서 자 예를 들어서 시금고로 이제 지정해주면 그 은행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내가 너 그 시금고로 지정해줬으니까 우리 아들 좀 특채 좀 채용해줘. 요렇게 부탁을 해갖고 대구은행장이 결국은 특혜 채용을 해줬어요. 그런데 둘 다 뇌물죄로 기소해서 모두 유죄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화물운송업체에 대출해주고, 화물운송업체가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자녀 어학연수비 4천만 원을 받아먹었어요. 이게 바로 누구냐? 전 산업은행 지점장이 되겠습니다. 야, 참 치사하죠? 그래서 이 전 산업은행이 기소가 됐는데, 뇌물죄로. 요거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곽상도는요, 지금 아들이 화천대유에 퇴직금으로 이제 50억 원을 받았는데, 요게 이제 곽상도가 또 뇌물죄로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 무죄가 돼가지고 2심에서 지금 이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연차 회장한테 박연차 회장이 이제 그 노무현의 딸 정윤 씨 미국 아파트 구입 자금을 대줬잖아요. 40만 달러.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뇌물 혐의. 그래서 이제 기소가 돼갖고 수사를 받다가 이제 그 사망하는 바람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어요. 요건. 그리고 이제 또 최순실 삼성에서 이제 말 받았잖아요. 최순실 씨가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을 갖다가 보통 이게 경제 공동체다. 그러면 이제 가족 간에만 적용되는데 이때는 전혀 남인데도 불구하고 경제 공동체로 인정이 기소가 돼가지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죄로 기소가 됐어요. 요런 걸 보면은 이번에 이제 문재인의 사위도 이 뇌물죄가 충분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조민도 장학금 600만 원을 받았잖아요. 민정수석 때. 요거를 갖다가 검찰이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통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법원은 2심까지 이거 지금 대법원에 가 있잖아요. 청탁금지법 위반은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뇌물은 아니라도 딸이 받은 장학금을 아버지가 받은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 쟁점은 되고 있지만은 요게 뇌물죄로 뇌물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통상적으로 지금 법조계의 시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이 뇌물죄로 그게 뇌물죄인데 직접 뇌물죄로 넘어갈 그런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본 방송은 이걸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방송에서는, 지금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회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현안과 관련된 심우정 검찰총장의 시각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